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푸셨는데요. 자, 푸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아주 쉬웠다는 느낌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물론 쉬운 문제도 있고요. 그쵸?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건데, 제가 항상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는 고민을 하는 게, 아는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왔던 문제를 낼까.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간호관리는 20문항 중에 17, 18문제는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고요. 한두 문제가 아주 특이한 거, 그다음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그동안 수업 시간에서 놓쳤던 문제들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1회 문제를 푸셨겠지만 아주 쉬운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더 내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했던 것보다 모의고사 접수가 더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 기분이 울적하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틀린 문제 아니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1회입니다. 1번, 수간호사가 새로운 간호기술을 도입하여서 자신의 병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화에 저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구성원들을 위해 조직의 저항을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항을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닭가장에 다 있는 것들이죠. 그럼 보세요. 간호사들이 새로운 간호기술이 이제 병원에 도입이 돼서 이거 변화가 그 새로운 간호기술에 대한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간호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변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수간호사가 새로운 기술을 훈련하고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수간호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협상과 동의, 교육과 의사소통, 촉진과 지원, 참여와 개입이라고 하는 조직 저항 관리 방법 중에 위 박스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거죠? 그렇죠. 촉진과 지원이죠. 그래서 촉진과 지원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소에 있는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잠재적인 저항에 대한 대처 방법이 촉진과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수간호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훈련을 한다고요. 방법은 또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더 시간을 할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수간호사가 챙긴 거죠. 그래서 촉진과 지원이에요. 그래서 촉진과 지원은 상황이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저항을 관리하는 방법에 상황을 주고 어떤 관리 방법이 맞느냐,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할 때라든가 조직에 대한 변화에, 그렇죠? 조정 문제로 구성원들이 저항을 할 때 좋은 방법이 촉진과 지원이죠. 그래서 장점은 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단점은 자원이 부족하면은 예산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다학체팀이 특정 환자 집단을 위해 개발한 실무 지침서를 사용하게 되죠. 이게 뭐여서 실무지 CP라고 하는 실무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이죠. 치료 과정에서 표준화에 대한 참여. 그래서 우리 CP가 실무 지침표죠. 그래서 표준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표준화를 만든 게 CP인데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장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답까지 1, 2, 3번은 자,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자, 인강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관리 도구의 사용 목적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가장에 있는 것 빼고 자,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의 진료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 그래서 우리가 포괄수가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CP였었죠. 그래서 CP가 포괄수가제가 뭐였어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CP가 그 목적이고요. 진단검사와 치료 내용들이 거기에다 써 있고요. 재원 기간도 써 있죠. 그래서 어떤 표준화된 틀을 제시하고 있고요. 진료계획표 개발 과정에서 상호 역할 이외에 조정을 위한 협조 팀워크 향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CP는 다학제적인 입장에서 여러 부서들이 협력해서 만든 도구죠. 그러다 보니까 협조 팀워크가 올라가고요. 진료 프로세스에 대한 의료진 및 관련 직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진료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무기록 작성의 부담을 줄인다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에 우리가 널스 레코드에 열심히 막 적었잖아요. 길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CP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CP가 만들어졌어요. 딱 2페이지, 1페이지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굳이 그걸 널스 레코드에 예를 들어서 프리오피 해가지고 엠피어 티칭하고 엠피어 시작하고 IV 스타트하고 그걸 다 썼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CP로 만들어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체크해요. 체크해서 아래 오정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상황에는 뒷페이지에가 널스 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만 거기다 간략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하니까 의무기록 작성하는데 부담은 훨씬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되고요. 이거 쓰다 보니까 의료진, 관련 직원,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도 다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렸던 게 진료계획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CP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쓰는 거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 다른 말로 의료진이죠. 의사결정, 사고작용이 따르는 포괄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적시성이죠. 그래서 CP에는 항상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를 하죠. 입원부터 퇴원까지 몇 박 며칠이 딱 한 A4 용지에 딱 들어오게 되죠. 협력, 다양한 의료 전문가, 여러 부서의 의료 전문가가 힘을 합쳐 만든 게 CP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환자들은 사례관리자나 사례조정자가 담당을 하는데 대부분은 간호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특성을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드렸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간호관리학의 이론적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래서 아이어 모델이 한 번도 안 나왔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작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아이어 모델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어 모델은 체계와 결과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어때요? 맞아요. 그 다음에 3가지 수준이죠. 환자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지역사회 체계가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 그죠? 3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간호관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론적인 모델에 또 간호관리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대 이론으로 서술된다. 거대 이론이 아니죠. 중범위 이론으로 서술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대 이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반화된 가설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게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실무적인 이론들이 있죠. 그러면 거대 이론은 가장 큰 범위예요. 그 다음에 실무 이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는 이론이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거대 이론과 실무 이론을 연결하는 게 중범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을 그 다음에 연구 결과라든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범위 이론이죠. 그래서 거대 이론을 서술대는 게 아니라 그죠? 중범위 이론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